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청자예요. 저는 살아오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어느덧 나름대로 삶의 철학도 생기고 또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남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도 미묘하잖아요.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도 많고 황당한 일도 생기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엔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순간들을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동서와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시댁, 특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성격을 보고는 이 집에서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시댁이라고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 때문에 이상하게 저를 계속 얕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말을 따박따박 하다 보니 시어머니와 갈등도 잦았지만 저도 나름 강한 사람이라 끝까지 밀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넌 만두 빚는 모양이 왜 이렇게 엉망이니? 이게 뭐니 이게. 아휴, 사부인은 참 딸한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셨냐? 어머니, 만두 빚는 솜씨는 증조할머니께 직접 배운 건데요. 제 친가에선 아직까지도 예쁘다고 칭찬하시는데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뭐? 증조할머니? 넌 참 말대꾸는 잘해. 증조할머니까지 들먹이는 거냐?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아니, 증조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요, 뭘. 이 부분 보세요. 이게 다 만두 빚는 기술이에요, 기술. 솔직히 어머님이 봤을 때도 예쁘죠? 에휴, 저리 치워. 아까부터 쭉 보고 있었는 걸 뭐. 그게 무슨 기술식이나 한다고 그러냐? 어디 어머님 거도 볼까요? 에이, 어머님, 이건 찜통 들어가자마자 터지겠네. 속을 너무 많이 넣으셨잖아요. 욕심이 너무 과하셨다. 욕심이라니 대체 어딜 보고 그러는 거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만두는 말이다. 내가 너보다 10,000개는 더 빚어봤을 거다. 어디서 지적질이야?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이것 보세요. 건들기만 하니까 바로 터지는 거. 아휴, 내가 체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어디 한마디를 안 줘.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둥글둥글하게 대하려고 해도 기분 좋게 대화를 전환해 보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온갖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늘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몰아붙이셔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고 제 입장을 이해해 주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남편 한 명만 보고 결혼한 거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도망치듯 나와버렸을지도 몰라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왜 우리 지연이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도 다 들었잖니. 저게 어디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냐? 그야 엄마가 먼저 시비를 거니까 그렇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몰라?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며느리 하나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엄마, 며느리는 통제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고 나랑 동등한 사람이라고. 옛날이랑 달라. 남편이 제 편을 들고 나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서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지낼만 했는데 나중에 서방님과 결혼하는 동서를 보고 조금 걱정이 들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맞서야 했고 결국 서방님이 동서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알아눕고 나서야 겨우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셨냐면 동서는 친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서방님은 제 남편과는 반대로 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저야 든든한 친정이 있고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주기에 괜찮았지만 동서는 저와는 완전 정반대 사정이기에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죠. 제 걱정대로 동서는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아이 문제로 시어머니의 닥달이 시작됐을 때는 정말 심각했죠. 동서가 결혼 후에 아이가 잘 안 들어서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 동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또 한바탕 하셨죠. 이게 우리 아들 씨를 말리려고 드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들이게 되었을까. 어머니, 죄송해요. 저에게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유전 문제랑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 시집 오기 전에 방탕하게 놓은 게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나이에 벌써 불임이야. 속상하신 건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래도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안 해보고 살았다고요. 아유, 내가 정말 며느리 복도 없네. 어디서 저런 덜 떨어진 게 들어와서는. 가장 속상한 사람은 바로 저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세요? 얘 봐라. 얘, 너보다 내가 더 속상해. 우리 아들은 어떻고?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는 거니? 다 자식 낳고서 자식 키우는 낙으로 살려는 거지. 그런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그런 건 꿈도 못 꾸겠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에게 대한 것보다 더 심하게 동서를 괴롭히셨어요. 동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병원을 열심히 다녀봤지만 결국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도 많이 힘들었을 동서를 저라도 좀 잘 대해주자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완전히 사그라들더군요. 동서는 가게를 2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랬더니 동서만 보면 혀를 끌끌 차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가게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 돈으로 시댁에 여러 도움을 주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동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되신 거죠. 동서는 아침에는 도시락집을, 저녁엔 고깃집을 했어요. 사업 수완이 좋다 보니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시어머니께서 또 온갖 트집을 잡으실까봐 선물을 사갖고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선물을 받으시니까 점점 동서를 좋아라 하셨어요. 문제는 저였죠. 저만 보면 시어머니는 흘겨보시면서 잔소리를 쏟아내셨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동서를 맞이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아유, 우리 작은 며느리 왔어. 바쁜데도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어머니 잘 지내셨죠? 이거 수박이에요. 이게 저기 어디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납품받는 수박이래요.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구해왔죠. 그리고 이건 우리 어머님 드릴 선글라스예요. 요즘 햇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냥 오라니까 또 뭘 들고 온 거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진짜 센스가 넘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 그래, 큰애야. 작은 애 왔으니까 가서 이 수박 좀 잘 나오련. 제가요? 저도 방금 왔는데요, 어머님. 이따 저녁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건 어떠세요? 그럼 네가 하지. 여기서 그런 거 할 사람이 또 누가 있냐? 그리고 네가 뭘 했다고 쉬어? 운전해가지고 온 사람은 내 아들인데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어머니, 저도 나름 바빠요. 집안일이며 아이들 챙기는 일도. 아이고, 그깟 집안일이 뭐 대단하다고. 작은 며느리처럼 가게 2개를 운영하면서도 이리저리 챙기는 사람도 있는데 넌 뭐가 그렇게 힘드니? 엄마, 그러지 좀 마시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지연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유, 시끄러워. 가뜩이나 우리 작은 며느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꼭 그렇게 초치고 싶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박이나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시댁에서도 허드렛 일은 당연히 제가 맡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동서는 가게가 바쁘니 이해한다고 쳐도 저는 그저 집에서 놀기나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정말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면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고 저에게는 쌀쌀맞게 대하시니까 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아무래도 능력 있는 동서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 가족 모임에서 허드렛 일은 당연히 제가 맡게 됐어요. 설거지며 음식 준비며 저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었죠. 한 번은 보다 못해 제 남편이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펄쩍 뛰셨어요. 지연아,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해? 아, 그럼 그럴래? 조금만 도와주라. 나 혼자선 진짜 감당이 안 돼. 그래, 우리 둘이 하자. 지연이가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네. 이게 어디 자기 때문이겠어. 아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 그래, 어떻게 감히 남편을 부엌길에 끌어들이냐?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몰라? 복 날아간다고. 형 뭐해? 설마 형수님이 형한테 그런 거 막 시키고 그래? 다들 왜 그래? 우리 집안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주방일이 뭐 여자만의 일이라도 된다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얼른 나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보셨으면 아주 기절초풍하실 거다. 정말 속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서방님까지 나서서 그걸 트집 잡고 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를 거들어 주려고 했지만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떠밀어 주방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집안일이 저 혼자 하는 게 당연시 되는 상황이 너무 싫었거든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니야, 당신이 도와줘서 고맙지. 당신까지 괜히 나 때문에 욕먹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 그 와중에 동서는 항상 그렇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얄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나가니까 나중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괜히 본인이 나서봤자 시부모님은 오히려 더 심하게 타박할 것 같다고요. 그래요. 동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동서에게 그런 연락을 받았으니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서방님까지 나서서 저희 부부에게 뭐라고 할 때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모습이 저를 본인 대신에 희생양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동서는 저에겐 그렇게 거리를 딱 뒀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아들을 유독 더 잘 챙겨줬어요. 그럴 때는 또 고맙긴 했어요. 우리 아들도 동서를 꽤 잘 따르더라고요. 동서가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고 좋은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또 시어머니는 동서의 그런 모습을 희한하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마치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 서름을 조카인 제 아들에게 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오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지연아. 너 아직 애 가질 수 있지? 40도 안 됐잖아. 글쎄요. 그건 왜요? 혹시 둘째 생각하시는 거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니. 둘째 낳아서 키우란 말이 아니고 있잖니. 우리 작은 애만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말이야. 네가 작은 애 아이 낳아주는 건 어떠냐?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애 하나를 더 낳아서 동서에게 주라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참 예민하기는. 난 그냥 작은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그리고 형님이 돼서 동서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옛날에는 말이다 아주 흔한 일이었어 그런 게. 예민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 자식은 제가 키우고 누가 주고받는 물건처럼 말하는 거 용납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셔요, 진짜. 정말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예민한지 모르겠네. 난 그냥 작은 며느리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불쌍하시면 차라리 입양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화였어요. 동서에게 물어보니 얼굴까지 벌개지면서 자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께서 대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여간 우리 시어머니 진짜 극성이에요. 어떻게든 동서를 챙기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곤 하셨지만 저는 칼같이 거절했어요. 그 당시에 하도 찾아오시니 제가 아예 집을 좀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빠듯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동서가 제안을 해왔어요. 자기 가게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와주면 어떻겠냐고요. 동서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형님 동서 사이라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거절하기엔 너무 아까운 제안이었기에 동서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동서는 제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힘든 일은 최대한 빼주고 여러 가지 제 사정에 맞춰 아르바이트 시간을 정해줬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그 상황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동서네 가게에 있으면 시어머니도 좀 간섭을 끊겠지 싶었는데 이번엔 아예 짬날 때마다 동서네 가게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터졌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눈치가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유 사장님 오늘도 가게가 아주 잘 돌아가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까진 웬일이세요? 댁에서 좀 멀잖아요. 아니 근처에 큰 마트가 생겼지 않니? 한번 둘러볼까 싶어서 나왔다가 겸사겸사 우리 사장님 보러 왔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큰애야. 너는 가서 시원한 냉커피 좀 내려와라.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이제까지 계속 일하셨잖아요. 그런 걸 네가 왜 아니? 커피는 네 형님 전문이야. 우리 사장님은 요 앞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아휴, 그래. 동서가 어머니 말벗 좀 해드려. 네, 알겠어요. 동서는 괜히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못 이기는 척 어머니 앞에 앉더라고요. 정말 얄미운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동서를 우리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으시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는 사람 취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때마다 참을 수 없는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요. 동서가 왜 그러는지 알겠지만 가끔 미운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동서는 그저 조용히 있거나 미소 지으며 상황을 넘기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저를 전혀 챙기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일할 때는 정말 제 편의를 잘 봐주면서 나름대로 저랑 잘 지내보려고 했거든요. 다른 직원들 몰래 보너스도 매번 챙겨주고 식사도 따로 신경 써서 챙겨주고요. 그래서인지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어요. 미울 때는 한없이 미운데 또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 말이에요. 어른들 앞에선 대놓고 제 편을 들진 못하지만 동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나마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거죠. 저흰 그런 식으로 쭉 변함없이 지냈어요. 저는 동서 가게에서 쭉 일하고 가끔 시어머니 왔다 가면 제가 화살바지가 되고 동서는 어떻게든 뒤에서 저를 도와주고
동서를 30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우리 사이도 꽤 친해졌어요. 시어머니라는 비호감을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 오히려 말이 더 잘 통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동서와 함께 앉아서 시어머니 흉을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진짜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걸까? 지난번에 가게에 와서 정리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다 엉망으로 해놓고 가셨잖아. 결국 우리끼리 다시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형님. 어머니가 정리한다고 해서 솔직히 불안하긴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드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머니 앞이라 말도 못하고. 나도 그때 속으론 진짜 난리였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었지. 근데 어머님은 다 해놓고 나서 본인이 깔끔하게 해놨다고 자랑하실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거요. 그 말 듣고 진짜 속으로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님 나가시자마자 우리 둘이 한숨 쉬면서 다시 정리 시작했잖아요. 그때 형님이 이건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코뿔소 한 마리가 지나간 자리 같다고 하셨던 거 생각나요? 아, 진짜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어머님 나가시고 나서 우리가 쓸고 닦고 다시 다 정리하면서도 웃음이 터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둘 다 말도 없이 쳐다보면서 웃기만 했잖아. 그러니까요. 형님 없었으면 그거 저 혼자 다 해야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내가 뭘 당연히 같이 해야지. 우리 사이에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형님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든든해요.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고 몇십 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보다 보니 저와 동서는 거의 친자매와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동서와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손목이 아파서 일을 며칠 쉬던 도중에 동서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해서 숨은 돌아왔지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전화로 알려줬는데 동서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잃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식물인간이 대체 웬 말이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으셨어요. 저도 너무 슬펐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어이없었어요. 당장 동서의 가게를 볼 사람이 없으니 서방님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가게 사정을 잘 알았으니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방님이 저보고는 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 작은 애 아프다고 어디서 감히 사장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 사장 행세라뇨.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서방님은 가게 일 하나도 모르는데 당장 어떻게 맡으시려고요. 그건 우리 둘째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나서지 마라.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형수님, 제가 와이프 남편인데 그것도 하나 모를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도 몸이 안 좋아서 쉬고 계셨는데 그냥 쭉 쉬시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동선의 가게에서 일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 가게에 저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요. 서방님은 관리하시고 그냥 제가 도와드린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요, 형수님. 괜히 나서지 마세요. 저희 가게는 제가 책임질 거니까 형수님은 그만 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이랑 일하는 거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냥 도와주겠다잖아.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정말로 이 사람 없으면 가게가 제대로 안 돌아가. 그동안 가게 시스템이 그렇게 다 짜여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남자가 가게를 책임져야지. 며느리가 왜 사장 흉내를 내려고 하니? 됐고. 작은 애는 앞으로 바빠질 것 같으니까 큰애 네가 작은 애 좀 돌봐라. 그래, 그러면 좋겠네. 이 사람이 형수님을 얼마나 믿고 좋아하는지는 형수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좀 잘 부탁해요. 딱이네 딱이야. 그렇게 하자. 앞으로 더 말 꺼내지도 말고. 그래, 알겠어요. 차라리 제가 동서를 돌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잘하실 거라 믿을게요, 서방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서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저를 밀어내려는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제일 먼저 본인들이 나서서 동서 병간호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 교통정리하는 것 마냥 저를 가게에서 쫓아내다시피 하다뇨. 마치 제가 동서 가게를 뺏으려 드는 것 마냥 말하는 모습이 황당하더군요. 그래도 동서를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요. 병간호 그까짓 거 제가 하면 돼요. 동서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뒤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 그저 가슴이 먹먹했죠. 동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서방님은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처럼 동서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했다 싶었어요. 예전에는 동서만 보면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어머니도 동서가 그렇게 되자 완전히 변하셨어요. 어느 날은 서방님에게 완전히 사장님이 다 됐다며 작은 며느리가 없으면 네가 사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겁니다. 동서가 영영 깨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벌써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어머니와 그걸 뿌듯해하는 서방님의 한가로운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사장님 다 됐네. 작은 며느리가 없으니 네가 대신 맡아줘야지. 우리가 이 가게를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럼 당연하지. 원래부터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봐 내가 대신 책임져주고 있는 거야. 나 아니었으면 이 사람 가게 금방 문 닫았을걸. 그래. 작은 애도 깨어나면 고마워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면 말이야. 어머니 서방님, 그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동서가 아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아주 신이라도 난 것 마냥. 뭐라고? 너 참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무슨 신이 났다고 그래? 병원에는 한 번을 안 나오시면서 서로 사장님이니 뭐니 그러시니까 속이 타서 그러죠. 혼수 상태인 환자에게 가족들이 계속 말 걸어주는 것도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의사말 못 들었어요? 형수님, 저희는 그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좋은 말은 형수님이 잘해주시면 되죠. 뭐하러 저까지 가요? 바빠 죽겠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동서가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세요? 됐어. 신보 참 고약하네. 바쁜 사람 괜히 오라가라 하지 말고 가서 네 동서 욕창이나 안 생기게 잘해라. 그렇게 저는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서방님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자기가 친형제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기적인 서방님과 어머니를 보며 속상해했어요. 저희 둘 다 이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를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나 진짜 너무 답답해. 동생이 저렇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일 줄은 몰랐어. 어떻게 재수씨 병원에 한 번을 안 와? 남편 맞아? 나도 그래. 솔직히 우리 서방님, 가게도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동서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것까진 그래, 괜찮았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장 행세하면서 싱글벙글하는 모습은 정말 못 봐주겠더라. 그러니까 재수씨 지금 혼수 상태인데 어떻게 그러냐? 더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니야. 진짜 우리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동서 예뻐하시던 분 맞아?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지금은 오지도 않고. 그러게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재수씨에게 미안해 죽겠다. 저 둘은 벌써 재산 나누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 아휴, 동서가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그래야 저 꼴을 안 보지.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굳혔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동서의 가게를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지만 그럴수록 저는 동서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동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절대로 동서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서방님이 가게에 매니저랍시고 어떤 여자를 직원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서방님과 심상치 않은 사이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 친했던 한 직원이 전화를 해서 말해줬어요. 언니, 저기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 매니저 시킨다고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둘이 뭔가 좀 수상해 보여. 서방님이 여자를? 뭐가 수상해? 똑바로 말해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다른 직원들도 다 눈치채고 있어. 엄청 친한 듯이 서로 반말하고 가끔씩 묘하게 둘이 찰싹 달라붙어 있기도 하거든. 나도 처음엔 그냥 원래 친한 사이였나 보다 싶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참 어이가 없네. 동서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저기 우리 시어머니도 아셔? 요즘도 가게 자주 들락거리시니? 그래, 맞아. 그게 제일 수상해. 그 시어머니라는 분도 아는 여자 같더라니까. 그 여자가 이 노인네한테 어머님 하고 간드러지게 부르는데 그 노인네는 익숙한 듯이 그걸 받아주고 있더라니까.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 아주 그냥 막장으로 흘러가는구만, 그 인간들. 언니, 그냥 너무 걱정돼서 연락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당분간 조심히 지켜봐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볼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륜이었죠. 무려 시어머니까지 공인한. 서방님이 동서가 그렇게 힘들게 일궈온 가게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당장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붙잡고 뭐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동서가 깨어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동서 보살피는 데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다행히 대학생이 된 제 아들도 작은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를 도와 병원에 같이 가주고 동서를 위해 작은 선물도 챙겨주더라고요. 엄마, 오늘 작은 엄마 좋아하시던 꽃 사왔어. 병실에 두면 좋은 효과가 좀 나겠지? 우리 아들 마음이 예쁘네. 작은 엄마 깨어나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꼭 깨어나실 거야, 엄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그래, 우리 동석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니까 곧 정신 차리겠지. 아들은 동서의 병간호를 도우면서도 저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제 아들이 함께 동서를 돌보기 시작한 지 반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엔 동서가 혹시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죠. 동서는 친정이 없는 자신에게 제가 친언니나 다름없다고 말하곤 했었고 저에게도 동서는 이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 동서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저 병실 옆에서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병실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뜨더라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벅찬 감정이 몰려왔어요. 동서가 눈을 뜨고 나서 첫 번째로 물어본 건 자신이 얼마나 오래 혼수 상태였냐는 것이었어요. 동서, 어머, 세상에 정신이 좀 들어? 엄마, 작은 엄마 깨어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형님, 그동안 저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예요? 반년이나 지났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작은 엄마,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작은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작은 엄마가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가족들한테는 내가 깨어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 그렇게 하고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동서는 눈을 뜨고 얼마 안 돼서 일단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의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랐지만 무언가 이유가 있음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며칠 동안 일단 기력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동서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후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경찰을 좀 불러주세요. 형님에게 보답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경찰? 경찰은 왜? 무슨 일 있어? 형님,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제 남편 아주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심지어 그 여자랑 아들까지 있다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 바람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저는 힘들게 생긴 가족이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참다 보니 화병이 생겨서 심장이 말을 안 듣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못 견디겠어서 두 사람 불러다가 삼자 대면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 혹시 동서를 해코지라도 한 거야? 사실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게다가 그 아들은 이미 성인이고 시부모님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저에게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바람을 핀 게, 그 여자는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게 다 저 때문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숨이 막혀오다 그만. 작은 엄마, 그럼 그 사람들이 작은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여자랑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쓰러져 있는 걸 구경했어. 그래서 심장마비까지 왔던 것 같아. 동서, 미안해. 그렇게 혼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난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랑 조카가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동서가 깨어나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를 듣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같은 가정을 꾸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오히려 동서가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저는 지금이라도 동서 옆에서 무슨 일이든 무조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과 형사들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형사님들도 기가 막혀서 혀를 찼어요.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증거만 있으면 그 사람들 유기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이 일 바로 잡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형사님. 그 사람들 꼭 좀 처벌받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서방님과 그 불륜녀가 이런 짓을 하고도 태연하게 가게를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이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차례였어요. 저는 동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어요. 동서의 얼굴에는 아직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저와 아들도 동서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죠. 이젠 우리 차례예요. 그동안 동서가 겪은 모든 고통을 대신 갚아줄 시간이 온 겁니다. 동서는 형사님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셋이 삼자대면을 했던 장소가 어디이고 CCTV 같은 것이 있는지,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형사님들이 모조리 조사해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더니 한동안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동서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어머님과 친동생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혼내주고 싶다는 동서의 의견을 남편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동서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흘러 모든 준비가 완벽해졌을 때쯤 저는 시어머니를 부른 후 남편과 함께 가게로 나갔어요. 서방님과 그 불륜녀가 가게에서 뻔뻔하게 일을 보고 있는 걸 보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저 여자가 그 불륜녀구나. 저기요, 서방님. 아니,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싫네. 이봐요, 불륜남.
어디 우리 동서 가게에 뻔뻔하게 불륜녀를 불러앉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야, 갑자기 찾아와서는. 형수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불륜녀라니. 저기요, 남의 가게 와서 왜 갑자기 행패해요? 그쪽은 빠지시죠. 다 알고 왔으니까. 그리고 남의 가게, 그쪽이야말로 남의 가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됐어,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왔다잖아. 너희들이 꿀릴 게 뭐냐?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걔 누운 지 벌써 반년이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송장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럼 새 장가 들어도 이상할 게 없지. 뭐라고요? 어머님, 그게 지금 하실 말이에요? 송장이라뇨, 사별이라뇨,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네가 뭘 알아? 얘가 우리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게다가 얘는 우리 아들의 애까지 낳은 아주 보배로운 아이라고. 곧 네 새동서가 될 사람이니 예의 차려라. 엄마, 아들이 바람 피고 그러면 엄마라도 바로 잡아야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재수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참 싸우고 있는 와중에 병원에서 퇴원한 동서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또 심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멀리서 있으라고 했는데 기어코 왔더라고요.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의 결의가 느껴졌어요. 동서는 서방님에게 다가가더니 멱살을 거머쥐었어요. 네가 쓰레기인 줄은 알았다만 이렇게까지 최악인 줄은 몰랐네.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사람이야, 이 자식아? 당신 어떻게 일어난 거야? 분명히 못 깨어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의사는 분명 가망 없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살아있네요. 두 사람 내가 못 일어나기라도 바랬나 보지? 서방님과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했는지 어버버거리며 동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겠죠. 그동안 병원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곤 한 번 없었으니 동서가 깨어날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동서 재산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새장가들 생각하면서 시시덕거렸을 거예요. 저기 둘째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렴. 눈을 떠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둘째라고 부르지 마! 이혼할 거니까! 난 당신 같은 거지 같은 시모 둔 적 없어!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 오늘부터 당신들이랑 나 완전히 끝이야! 각오해. 당신들 내가 다 신고했어! 신고를 했다고? 무슨 신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일어난 지 한참 됐어. 그동안 신고해서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야. 당신들이 쓰러진 나 내버려 둔 거,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불륜 저지른 증거까지 다 있어. 이제 당신들 인생 끝이라고. 저와 남편은 동서가 그렇게 마음껏 화를 낼 수 있도록 일부러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동서가 쌓아온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이제는 다 터뜨릴 때가 온 거니까요. 이제야말로 동서가 다시 자신을 찾고 모든 걸 바로잡을 순간이 온 겁니다. 동서에게서 모든 조사가 다 마친 후라는 이야기를 들은 서방님, 불륜녀,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입을 틀어막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날 서방님과 불륜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다른 직원들이 불륜녀가 몰래 빠져나가려는 걸 잡아서 무릎을 꿇리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서방님과 그 여자가 가게에서 그러는 꼴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더군요. 그 사람들은 동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 모아 빌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들의 사과에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 이 사람 아들이 있어요. 저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여자잖아요. 그럼 제 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작은 애야. 네 마음 이해해.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고소라니, 소송이라니. 그건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사과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한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꺼져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서방님과 불륜녀,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동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스레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서방님과 그 불륜녀를 유기죄로 고소했고 또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어요. 동서에게는 그것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님은 서방님과 불륜녀의 행위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했어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이란 말로 그들을 평가했고 동서를 혼수 상태로 내몰고도 방치한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어요. 서방님과 불륜녀는 결국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자 집행유예와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특히 서방님은 자신의 배우자를 방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판사가 강하게 질타했죠. 그리고 불륜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에서 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동서가 준비한 철저한 증거들 덕분에 재산 분할에서도 동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동서는 가게 명의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서방님과는 재산을 나눌 필요조차 없게 되었죠. 오히려 서방님과 불륜녀는 동서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동서를 좀 설득해달라는 부탁이었죠. 네 동서 좀 설득해 줄 수 없겠니? 이러다간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네가 잘 얘기해 주면 그 아이도 마음을 돌리지 않겠니? 너와는 각별하잖니.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좀 해달라고 해줘. 동서가 그동안 겪은 일이 어떤 일인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이건 동서가 선택한 길이고 그 누구도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나서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래, 우리 큰아들. 아들아, 네 동생 좀 도와다오. 형이 돼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을 건 아니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죠.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그럼 네 동생을 그냥 이렇게 두란 말이야? 어머니 이제는 그만하시죠. 서방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미 판결도 다 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동서를 설득하라니 그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정말 모질게도 구는구나. 모질다고요? 그럼 동서가 당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동서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동서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동서를 흔들 수 없도록 저희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제 남편도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연을 끊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얽혀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동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서가 혼수 상태였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형님, 제가 혼수 상태였을 때 꿈속에서 가끔 형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정신 차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그렇게 예뻐해주던 시어머니 목소리도 하나뿐인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형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동서, 다 듣고 있었구나. 그래, 맞아.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 가족들이 옆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서방님이랑 어머님한테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와서 뭐라고 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었지만 모른 척 하시더라. 전 괜찮아요, 형님. 형님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딴 사람들 목소리 따위 필요 없어요. 동서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힘들어하는 동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항상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저에게 고맙다고 해주니 그동안의 미안함이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가게 하나를 내줬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동서가 오히려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도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옆에서 많은 걸 배워온 덕분에 우리 가게도 은근히 장사가 잘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딱히 알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예,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둘째 말이다. 그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렸는데 그 여자의 사이의 아들이 아주 사고뭉치야.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차를 몰래 끌고 나가서 사고를 냈다지 뭐니. 그 일 좀 처리하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왜 도와드려야 하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아이, 제발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죽겠다. 오죽했으면 너를 찾아왔겠니. 어머니,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와 서방님이 동서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 돌아가세요. 너 정말 이러기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굴 수가 있니? 가족이요? 어머니, 그 가족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희는 더 이상 그쪽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뒤에 소금을 뿌렸어요. 다시는 그런 악연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 가족들은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서, 제 남편,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동서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의 절망, 서방님과 그 불륜녀의 배신,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들까지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에요. 서로를 위해 힘껏 살아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동서, 제 남편,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앞으로는 오직 행복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특히 동서와의 관계는 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서를 그냥 가족의 일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성격도 달라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군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동서는 이제 제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국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누군가이든 간에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니까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